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 장에 대해서 배웠죠. 지금 4주 차죠. 오늘은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체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가 피를 먹고 자란다. 그 세포가 제 기능을 하면 건강한 거고 제 기능을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했죠. 그 세포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얘기했고, 2주차에는 그 피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음식과 영양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물, 또 공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피가 만들어지는데, 피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음식 조심해야 된다. 가공 음식은 피하고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음식이 이제 3주차에서는 들어가서 소화 과정을 거쳐요. 위를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어, 영양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과정이 바로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일부는 혈액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은 조금, 그 피가 유입이 되는데, 그 피가 먹는 거를 통해서만 피가 만들어지는가, 또 안 좋은 오염물질이 장을 통해서만 들어오는가가 아니고, 피부나, 아, 온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죠. 호흡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피를 혼탁하게 하는 게 음식 중에서 안 좋은 음식 먹었을 때, 그리고 설령 안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도 우리 장이 이렇게 탁 방어를 할 수 있으면 안 좋은 물질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안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장이 망가지면서 누수가 생겨서 탁한 피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걸 통해서 그렇게 탁한 피들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먹지 않고 이 피부를 통해서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경피독이라고 총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품, 세제용품, 화장품 맨 나중에 다룰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 혹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또 친구나 친족들 중에서 또 친구들 중에서 아마 암 앓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은 특별히 이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또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 것은 제 강의를 녹화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또 지금 이제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서비스 형태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픈된 강의실이나 뭐 이런 데서 오픈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 그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훼손이 되면 제가 강의를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좀 양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건강 쪽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좀 깊숙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식품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뭐 예방이고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뉴트라이트를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 어, 저는 이거보다 더 훌륭한 약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치료 효과도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식품을 볼 때도 그냥 단순히 건강식품, 비타민, 영양제로만 보이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그 치료제로 정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 뭐 기타 등등. 특히 이제 만성질환과 관련된 약들을 많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만성질환은 약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저걸 계속 먹으면 저게 어떻게 될까, 나중에. 예, 그 애들이 조그만 애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눈으로 보이겠어요? 꼭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약 먹는 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저게 치료책이 아닌데 저걸 먹고 어떻게 될까? 그런 연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부지런히 알리려고 해요. 왜? 제가 여러 가지 그 힘든 병으로 고혈압이나 뭐 또 신부전이나 또 부정맥이나 이런 부분들로 고통을 당했었고 혈압이 또 높아서 또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알면 병도 아닌데 정말 쉬운 건데 저걸 모르고 그냥 살겠다고 이렇게 병원 찾아다니고 전전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96페이지의 책에 보면 거기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이 잠깐 있는데 여러분들 호르몬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몸 안에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해주죠. 그죠?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안에서 나오는 진짜 호르몬은 아닌데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석유화학 물질이 인체에 들어와서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요. 그럼 진짜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호르몬의 왜곡이 일어나면서 온몸의 밸런스들이 깨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 호르몬이 유입이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숙증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자, 제가 음소거 아기의 나이는 이제 1살 반. 휘어나온 가슴에는 사춘기 소녀처럼 몽우리도 잡혀 있었다. 푸에토리코에서는 지난 77년부터 가슴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아포크린선이 발달되어 몸냄새가 강하게 나면서 음모가 나기도 하는 성조숙증 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미스테리에 쌓인 성조숙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푸에토리코 대학 화학과의 연구팀이 꾸려졌다. 다양한 가설이 세워졌고 그 가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And the white shows the trace for a child diagnosed with telargy. And here you can see this peak corresponds to diethyl hexyl phthalate. And then you can see that the child with the sample with premature telargy, the levels are much higher, 10 times higher in the blood of the patients with premature telargy than the children with no telargy.
Originally, the literature had some papers suggesting that phthalates were estrogenic, but now it's believed that their action is primarily through their, as anti-androgens, not as estrogen. 우리 몸에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같이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호르몬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면 2차 성징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에게서 여성의 징후가 발견되는 것은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Male rat normally has 0 or no nipples, and the female has 12. This is a phthalate-treated male rat, a 13-day-old male rat. 프탈레이트를 투여한 쥐는 수컷인데도 암컷처럼 젖꼭지를 여러 개 갖게 되었다. 예준이는 요도의 끝이 고추의 중간쯤에 나 있는 요도 하열이라고 했다. 예준이는 오줌이 나가는 요도의 끝이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있었다. 요도 하열을 비롯해 남자아이들의 생식기 이상 보고가 크게 늘어나자 곧 역학조사반이 구성됐고 현재 무기한으로 환경 관련 화학물질이 신생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초기 어머니 소변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 농도와 AGD, 즉 학문에서 성기까지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해서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When the mother's levels of several phthalates were higher, the anogenital distanc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male. 끼니 준비하는 쌍둥이 엄마를 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게 뭐예요? 냉동밥인데요. 찬밥이 많이 남았을 때 저렇게 1인분씩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거든요. 우리는 요도 하열이었던 예준이네 집도 찾아가 보았다. 예준이네가 즐겨 먹는 반찬은 기름을 두른 볶음 요리라고 했다. 우리는 기름병을 가져와 분석을 의뢰했다. 냉동된 밥도 쌍둥이네가 늘 해오던 방법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역시 분석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밥과 기름 모두에서 동물 실험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난 DHP가 검출됐다. 현재 세계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미국 케이프 고드. It's very high. We drink spring water ourselves, cook with spring water, and even feed our dog with spring water. To avoid. There's no reason to take any chances. 케이프 코드에서는 주민의 약 85% 이상이 가정의 오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이 생활하수가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서 노닐페놀이 검출된 것. 케이프 코드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게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이를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환경 호르몬은 세제나 음식뿐 아니라 화장품을 비롯해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성 호르몬과 비슷한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전에는 안전하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유출 허용치가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있다 해도 문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성호르몬과 비슷한 화학물질, 곧 환경호르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보시면 환경 호르몬에 대한 특집으로 나왔던 영상인데요. 보면 성조숙증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푸에르토리코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음모에 털이 나고
유방이 생기는 거예요. 응. 또 남자아이들은 성기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있으면 아주 짧게 태어나고 이게 다 여성화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성호르몬 교란인데 분석을 해봤더니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서 많이 나오더라. 이 환경 호르몬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이런 석유화학 물질에 있는 물질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시 수컷 쥐를 대상으로 해서 쥐에다가 그거를 투약을 했더니 수컷 쥐가 젖꼭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제 혼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미국의 유방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쪽이 케이프 코드라는 곳인데 그곳에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먹는 것 때문이 아니고 물 때문이더라. 식수 때문이더라. 우리는 보통 이제 수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지역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식수 같은 것들을 해결하죠. 봤더니 그 식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더라. 뭘로? 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용품 쓴 그런 것들이 물에 녹아 있어가지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일반 암 같은 것들이 먹는 것만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렇게 세제나 목욕용품이나 또 뭐 더 나가온 화장품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때문에 암이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걸리면 그 암을 도려내면 나는 게 아니고 그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환경 호르몬을 퇴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아까 그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냉동 밥해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해 먹이고, 그리고 그 프라이팬 보면은 시커먼 프라이팬이잖아요. 그 코팅 프라이팬, 그 화학물질 범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기름 두르고 이렇게 기름 요리, 튀김 요리, 볶음 요리 많이 해주는 아이들 보니까 체내에 이 환경 호르몬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어, 그 호르몬이 원래 키를 크게 하거나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체온을 조절하거나 갑상선 호르몬, 그죠? 백혈구를 만드는 일을 돕거나 감정을 컨트롤해 주는 거나 이렇게 호르몬은 일정하게 뭔가를 유지하게 하는 체온을 유지하게 하거나 체액을 유지하게 하거나 감정을 유지하게 하거나 몸의 어떤 대사를 유지하게 하거나 이런 유지하는 데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호르몬들이 진짜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가짜 호르몬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환경 호르몬의 특징이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사람 몸 안에 있어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 비율이 높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 비율이 높잖아요, 그죠? 어, 여성은 여성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 그 여성 호르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비율이 좀 높아지죠, 여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폐경이 이렇게 뭐 완경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고 나면은 남자들처럼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변하니까 반대로 남자들은 또 여성화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호르몬의 작용들인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면 이게 아, 여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성이 많이 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억제됐던 이렇게 균형을 맞췄던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여러 가지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따로 해서 영상이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 세포의 기형을 유발하는데 혹을 유발하고 그 영상을 제가 따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소거를 하고 그녀는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 물은 모두 특수 제작된 유리병에 들어있다. 유리병만을 쓰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Plastic can leach into the water that you drink, and 이에는 첨가제나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비누만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환경 호르몬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I did not realize that things like toilet bowl cleaners and bathroom cleaners and shampoos and other things, soaps, could be harmful to my body in a long-term way, but now I do.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점차 밝혀지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환경 독성학자인 루델 박사는 최근 환경 호르몬이 집안의 먼지와 공기에도 있다는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120가구에서 먼지와 공기 concentrations of the endocrine disruptors than outdoor air sample. So that's consistent with indoor sources for many of these chemicals from household products. 루델 박사가 실내 공기 안에서 발견한 노닐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들이 인체에 작용하면 정말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까? 우리는 부산대 김영식 교수팀과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에스트로겐 성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세포의 증식이 촉진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우리는 실험용 세포에 환경 호르몬 물질을 투여해 보았다. 실험 결과 정상 세포에 비해 환경 호르몬을 투여한 세포가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스페놀 A, 노닐페놀,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 중에서 자, 영상을 보셨죠? 제가 특별히 따로 이렇게 뺐는데요. 거기 보면 그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이렇게 유입되는 창구들이 생활용품이나 세제, 물품, 뭐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공기에도 있다. 집안 공기에도 있고 이 공기에 있는 이유들이 석유화학 물질들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죠? 천장이나 바닥이나 뭐 이런 걸 또 밑에 깔고 가구 뭐 이런 것들이 다 석유화학 물질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포의 변형을 유발한다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죠. 그죠? 그게 환경 호르몬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노닐페놀 이런 석유화학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세포의 변형을 유발하는데 변형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은 아까 보셨듯이 이 성호르몬 중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거세신다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성이 강하게 나타나요. 여성성의 특징은 이렇게 그 성장과 이렇게 분열, 임신하고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모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포도 이상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처럼 커져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라는 거를 악성종양이라고 하고 병원에서는 그걸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냥 가만히 자라면 뭐 착한 암이라 그러고 양성종양이라 그러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용품이나 이런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발생 원인을 병원에서는 모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분명히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나 유방암 걸리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혹을 유발시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뭘 해요? 여성 호르몬을 거세시키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폐경시키는 약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여성 호르몬 잘못이 아니고 환경 호르몬 잘못인데 이 환경 호르몬의 특징은 남성 호르몬을 거세시켜서 여성 호르몬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컨트롤 하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실험에서 보셨듯이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혹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뭐 이런 걸 통해서 호흡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차단할 방법을 생각하고 들어와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죠. 이 들어와 있는 것을 내보내는 방법이 디톡스예요. 그 디톡스는 다 다음 주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환경 호르몬이 이게 심각하네. 임신도 못하고 또 불임률도 높아지고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그 성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혼란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101페이지에 보면 뒤에 그래서 석유 부산물로 인위적으로 합성해낸 합성 화학 물질이 영향력이 크든 작든 모두 환경 호르몬 속으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환경 호르몬을 작용한다. 이 환경 호르몬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수백 가지 이상이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을 다 마치면 사실은 그 호르몬을 이렇게 없애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 호르몬이 막 온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정한 기관에서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발생시켜요. 체온을 조절하든지 감정을 조절하든지 또 성장을 조절하든지 치유를 조절하든지 한 다음에 그게 임무를 다 마치면 어디서 없어져야 돼요? 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간. 근데 간이 지방간이 걸려 있고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거를 다 못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제대로 가짜 호르몬만 구분해서 해독만 잘 해내도 사실은 세포의 변형까지 이루어지진 않는데 그게 이제 계속 가속이 되니까 누적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은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이 102페이지, 103페이지에서 인체 내 호르몬, 뭐 갑상선, 흉샘, 이자의 췌장, 부신, 난소의 또 정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뇌하수체, 부갑상선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면 이 원래 사람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도 교란이 되는 거예요. 부갑상선도 교란이 되고 난소와 정소 교란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호르몬이 제대로 이 교란되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독요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유해 화학 물질들이 세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 이 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천 및 강 오염의 주범이 공장 폐수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가정의 하수예요.
공장 폐수보다 가정 하수가 더 오염원이에요. 하천이나 강을 더 오염시킨다. 그러면 가정에서 무얼 버리는데 하천이나 강이 오염이 될까? 여러분들 빨래하잖아요. 청소하잖아요. 설거지하고 목욕하고 그죠? 이런 세제, 모형품, 세안제, 화장품 이런 거에 전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거품을 내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섞여주는 거예요. 그걸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해요. 이 계면활성제는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고 합성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10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게 섞여야 한쪽은 이렇게 기름을 잡아내고 해서 이렇게 때를 분리해야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을 많이 써요. 왜냐면 싸기 때문에. 예. 근데 이 합성계면활성제는 유래가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부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물에 녹지 않아요. 독성이 강해서 이게 물고기들을 죽여요. 그게 합성계면활성제인데 이 합성계면활성제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환경호르몬이라고. 근데 환경호르몬이 어디 있어요? 석유유래 화학물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합성계면활성제가 107페이지의 중반 밑에 보면 인체 해로운 첫 번째 이유가 첫째는 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석유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108페이지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릇이나 옷 등에 남아있는 합성세제가 물로 씻기지 않아서 이게 입이나 피부를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 설거지 세제에도 들어가 있고 세탁 세제에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109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물속으로 흘러 들어간 합성세제는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해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식수로 다시 되돌아온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먹는 물은 하천에서 퍼올린 물이에요. 대부분 하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오염된 물을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합성세제나 세제뿐만이겠어요. 각종 약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물들을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면활성제, 합성계면활성제 그리고 그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인체에 접하게 되고 들어오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석유화학 물질들이 서로 지네들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이상한 중간 물질들을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2주차 때인가 배웠잖아요. 물고기 실험에서 합성 비타민 C하고 또 보존제하고 섞어놨더니 벤젠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물질들을 쥐에 임신한 쥐에다가 장난감이나 이 플라스틱 재료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물질 이런 것들을 투입시켰더니 암이 발생해서 또 정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호르몬의 교란 증상들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 합성 세제를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제용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세제 중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세제가 있어요. 그게 치약이에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치약에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고 라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제 잘 써야 되겠죠. 음소거하고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카치카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잘못된 치약의 선택이 도리어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놀라운 치약은 치아를 청결하게 하고 연마할 목적으로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약물성 복합 물질인데 몰랐던 치약의 또 다른 비밀. 여러분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합성계면 활성제 SLS. 합성계면 활성제에 들어간 물고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둔해졌고 급기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게다가 이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을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에 남아있는 건 당연히 바로 안 되는 이 얘기죠. 합성계면 활성제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있었다는 사실. 혀에 도포된 계면 활성제는 위례를 변화시키는데 이때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솔질로 쓴맛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양의 치약을 먹습니까? 치약 속 계면 활성제 어떤 성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07년 미국에서 발표된 계면 활성제가 미치는 10가지 영향을 살펴보니 계면 활성제는 피부염이나 구내염 또는 몸의 다른 조직이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며 화학물질이 몸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다른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솔질 후 남아있는 계면 활성제의 양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평균 4회 정도 물로 입안을 헹구었으며 한 번 이를 닦을 때 평균 7.5mg의 계면 활성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계면 활성제를 섭취했을 때는 비누나 세제를 먹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면 활성제는 피부나 점막에 자극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섭취되었을 때 위 점막에 지방을 벗겨내고 세포막을 녹여서 위염, 위 자극 증상과 더불어 위장 장애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섭취되어서는 각종 효소의 기능 저하, 백혈구 파괴 등의 유효한 건강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영상을 좀 보셨죠? 네. 그 치약에 대한 영상이었었는데 보면은 우리가 양치질 할 때마다 하루에 할 때마다 7.5mg 정도의 계면활성제를 먹고 있다. 근데 치약이 내가 이렇게 그 이에 때나 뭐 이런 걸 제거할 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합성계면활성제인지 천연계면활성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치질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합성계면활성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위례가 맛이 가. 그래서 아주 이 쓴맛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치약 쓰고 나서 과일을 먹었더니 써요. 그러면 그 치약은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금 같은 걸로 이렇게 천연 소금 같은 걸로 이렇게 이 닦은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그대로 살잖아요. 또 아메이 치약, 글리스터 치약을 쓰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맛이 그대로 살아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천연계면활성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성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바른 것 괜찮지만 그나마 입에 들어가면 이 혀 점막이 입 점막이 이 흡수가 금방금방 돼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또 배웠잖아요.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39조개 중에서 대장에 38조개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구강이라 그랬잖아요. 구강. 구강하고 소장이라 그랬어요. 그게 100분의 1 정도, 대장의 100분의 1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화학물질 같은 건 장 속에도 화학물질들이 들어가면 합성 화학물질 들어가면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막 망가지는데 입도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약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치약 잘못 쓰면 당뇨병 걸립니다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이 치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시켜주는 치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합성계말성제는 112페이지에 보면 중단 밑에 보면 독성이 강해서 침이 말라요. 여러분들 치약 잘못 쓰잖아요. 그럼 입이 자꾸 말라. 마르는 것은 우리가 술 마시면 자꾸 물이 마시잖아요. 그죠? 해독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거든요. 입도 똑같아. 이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그럼 자꾸 물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치약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또 먹는다면서요, 그죠? 여러 경로로 뭐 생수통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뭐 일반 식수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그런 거 기사화된 거 본 적 있으시죠? 세계 자연기금에서인가 뭐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에 평균 5g씩 먹는다. 그래서 1년이면 250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데요. 그게 치약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물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많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치약에 대한 팁. 치약에는 두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는 이렇게 때를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합성계무활성제가 들어가 있죠. 합성계무활성제는 가급적 천연계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원가가 비싸니까 그걸 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연마제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입자로 된 합성연마제, 미세 플라스틱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합성연마제도 많고, 또 연마제를 제일 좋은 연마제는 이 고운 진흙에 있는 아주 입자가 아주 작고 균일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좋은 연마제 소재예요. 근데 그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돌가루를 내서 그게 이제 분필가루 같은 거의 원료인데요. 그런 연마제, 돌가루를 갈아서 연마제로 사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의 특징은 우리 113페이지에 보면 그 맨 밑에 연마제를 확대경으로 이렇게 크게 현미경으로 봤더니 진흙에서 추출한 연마제는 입자가 하얀 것들이 조그맣게 골고루 있잖아요. 근데 합성 연마제는 큰 바위 덩어리처럼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연마제가 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를 각져 치아 보호제가 있는데 그런 보호물질들을 전부 갉아내죠. 그리고 풍치를 유발하고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치약에 들어가 있는 싸구려 합성연마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합성계무활성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치약을 쓰면 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솔질 할 때마다 시린 거야. 저도 30대 후반에까지 이가 계속 시렸어요. 그래서 이가 약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치약을 바꿨더니 그 증상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약에 싸구려 치약, 연마제, 합성계말성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잇몸이 망가지고 치아가 망가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아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합성계말성제 들어가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천연계말성제 그리고 연마제도
이렇게 고온 진흙에서 추출한 천연연마제를 쓰는 치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걸 잘 모르시면 아메 글리스터 치약을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11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아까 먹는 거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주방용 세제예요. 주방용 세제 여러분들이 뭐 퍼먹나? 아니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기 잔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릇을 씻거나 채소 과일을 씻는데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데 이 세제에 이 합성계말성제 같은 것들이 세제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세한 양이 남아서 음식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주방세제 같은 경우는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들 느끼시겠지만 주부습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합성계면활성제 때문에 그런 거죠. 친환경 주방용 세제를 써야 되는데 말로만 친환경 세제고 실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손도 거칠해지고 또 습진도 낮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주방용 세제를 써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116페이지에 보면 이 방송에 나왔었던 건데 거품을 내뿜는 뚝배기, 제가 시간상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에는 뚝배기 있잖아요. 뚝배기 많이 뭐 된장찌개 뭐 무슨 찌개에서 가면 탕 이런 데 가면 뚝배기로 많이 나오는데 이 뚝배기 설거지 해놓은 거에다가 그냥 물을 붓어. 그리고 그거를 가열을 시켰어. 그때 밑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야. 그 거품이 뭘까요? 세제 거품이에요. 세제가 이 뚝배기 안에 스며들었다가 물을 붓고 끓이니까 그냥 세제 거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지만 식당이나 일반 데에서는 그렇게 섬세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먹는다. 그랬더니 세제를 얼마나 먹느냐 환산을 해봤더니 1년에 소주잔 한 컵에서 2컵 정도 먹는다면서요. 그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좋죠. 그래서 사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코팅 프라이팬 이런 거에 설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제 잔류물을 봤더니 사기 그릇이 제일 적고 두 번째가 플라스틱, 세 번째가 코팅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봐도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고를 때는 똑같아요.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천연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천연계말성제죠. 그죠? 그리고 세제는 기능이 물과 기름을 잘 분리해야 돼요. 그죠? 이 때를 잘 분리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제 잔류물이 없어야 돼요. 잘 헹궈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런 세제가 좋은 거고, 또 물에 이렇게 헹궈도 물 색깔이 변하면 안 돼. 물 색깔의 투명도가 그대로 나타나야 돼. 이 뿌연 설거지 물 같은 거 있는 것들은 그거는 합성계말성제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설거지를 해서 이렇게 담궈보면 조금 있으면 물이 투명해져. 그냥 물 같아. 이런 것들은 생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물에 세제가 물에 딱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와 물로만 딱 분해가 되고 나머지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분해라고 하는데 이 생분해가 금방 되는 세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합성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천연계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코코넛이나 감귤류나 미네랄 등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계말성제, 그거를 사용한 친환경 세제를 쓰셔야 된다. 그래야 인체에 무해하고 물도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런 세제가 있냐고요? 그게 아메이 주방용 세제 디시드랍스예요. 그래서 디시드랍스는 나중에 제가 실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영상으로 따로. 그게 1리터죠. 1리터 한 병인데 5대1로 보통 희석해서 쓰잖아요. 그럼 물 5리터하고 1리터하고 합해서 6리터를 쓰는 거예요. 보통 6리터를 쓰는데 가격이 15,000원, 15,900원이야. 그러면 보통 400ml 정도 되는 병, 꽤 큰 병이거든요. 그거 15병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병 하나에 1,000원 꼴이야. 그죠? 그럼 굉장히 싼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렇고, 또 물을 생각하셔서도 그런 친환경 세제를 쓰시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샴푸의 독성과 선택 기준. 이 샴푸도 이 거품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합성계면활성제 역시 많이 들어가 있는데, 119페이지의 상단부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샴푸도 계면활성제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다. 이 합성 샴푸에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가 물고기를 죽이고 또 쥐의 털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샴푸 원액을 이렇게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쥐 피부를 썩혀. 그래서 출혈을 일으켜요. 그럴 정도로 독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합성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는 샴푸를 여러분들 두피에 바르고 제대로 헹궈내지 않으면 두피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성질이 급한 남자들은 샴푸하고 그 다음에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거품 있으면서도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두피도 약해지고 머리가 탈모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탈모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두피를 뚫고 이 두피에는 구멍이 있는 거 아시죠? 모공이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모근이 털이 이렇게 자라니까 스며들기를 잘 해요. 그래서 인체에 혈액이나 림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암,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화학물질들이. 에이, 설마 그러시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일본 NHK에서 방송한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샴푸를 바꿨더니 자궁의 혹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영상인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음소거를 할게요.の有害化学物質の危険性を訴える本が今ベストセラーに。その名も経皮毒。皮膚を通して体の中に入った有害化学物質がアレルギーに始まり、果てはがんや脳疾患まで引き起こすというのです。脳は元へ戻りませんので、こういうところというのは非常に怖い。今朝のクローズアップは気づかない間に忍び寄る経皮毒の恐怖をお伝えします。最近本屋で見て僕何か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皮膚から毒が入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場合によっては大変怖い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で、リポーター橋本雅子さんです。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のテーマはこちら。経皮毒、読んで字のごとく、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はい、皮膚を経て入ってくる毒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なんですね。口に入る水や食べ物に関しては気をつけておられる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が、実はですね、皮膚からも有害な化学物質が吸収されていることがあるんです。まずは実際にあった症例からご覧ください。子供さんにも影響あるという。山下明夫さんはごく普通の家庭の主婦。ところがある日突然地獄のような体験を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4年前のことでした。
トしていた山下さんを激しい痛みが襲い、体中のリンパ腺がみるみる腫れてきたのです。訪れた病院で山下さんが受けた診断は、子宮内膜症と右卵巣脳腫を併発してます。通常握り拳ほどの子宮がなんと25センチにも腫れ上がっていたんです。朝起きて鏡見たら髪は真っ白だったんですよ。左目だけが画像がもうギザギザに見えるんですよ。全部崩れていて、物が正常に見え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6ヶ月に及ぶホルモン治療も効果なく途方に暮れていた山下さんに、ある日、シャンプー変えてみたら？シャンプー？私シャンプー変えたら生理痛なくなったの？そんな友人の言葉に山下さんはそれまで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を別のものに取り替えてみました。すると山下さんの体にある変化が起こったのです。それで、検査をしたら子宮は14センチになったんですよ。なのでもうシャンプー変えただけなのにというふうにね、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シャンプーを変えただけで山下さんの体に一体何が起こ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帝京平成看護短期大学の稲津先生にお話を聞いてみました。シャンプーとかリンスに含まれているですね、化学物質が皮膚から侵入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有害な作用を表し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有害な化学物質が皮膚から入ってくると、そして体の中でいろいろな悪い作用を示すということを経皮毒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経皮毒。山下さんが使っていたシャンプーやリンスには多くの合成化学物質が含まれていました。それらの化学物質は皮膚から体の中に入り、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込みます。これを経皮吸収と言います。経皮吸収。山下さんの場合、血液やリンパ液に溶けて子宮に運ばれた化学物質の中に有害なものがあったため、ホルモンのバランスが崩れ、様々な症状が引き起こ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しかも実はこの経皮毒、子宮以外の臓器にも影響を及ぼす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その一つはアレルギー。化学物質をどんどん使い始めたこととアレルギー症状が増えてきたっていうのはほぼ一致してる。私はですね、その皮膚から入ってきた有害なものが免疫系に影響を及ぼしている可能性は少なく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けれど。今や日本人の3人に1人が悩まされているアレルギー。くしゃみ、鼻水、失神、ひどくなるとアナフィラキシーショックと呼ばれるアレルギー反応が起こり、呼吸困難、全身痙攣、意識消失に陥ることさえあります。しかしさらに深刻なのは子供への影響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アトピー性皮膚炎とか生まれつき喘息を持って生まれてくるとか、そういうことがですね、最近かなり増えてます。母親が皮膚からですね、有害なものを取り入れて、それが本人に影響が出なくても妊娠した時にですね、血液中に溶け出してきて胎児に影響する。つまり現代の子どもたちは生まれる前からお母さんの体内で経皮毒の影響を受けてい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経皮毒の影響。자, 영상 보셨죠?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말로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잘 못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본 NHK 방송에서 경피독과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이 두툼해서 혹처럼 이렇게 굳어서 있는 상태를,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부가 청소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증이래. 자궁의 혹이 25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성 호르몬 억제제, 여성 호르몬이 혹을 키우는 건 아닌데,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폐경을 시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몇 개월 했다고요? 6개월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약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통증도 계속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웃집 주부가 자기도 생리통이 있었고 자궁에 염증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샴푸를 바꾸고 생리통도 없어졌고 나 염증도 없어졌어 라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부가 샴푸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존에 쓰던 샴푸 버리고 독성이 적은 천연 샴푸로 바꿔 썼다는 거예요. 바꿔 쓰고 몇 개월 뒤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통증이 감해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해봤더니 자궁혹이 25cm에서 그 몇 개월 사이에 15cm로 줄은 거야. 14cm로 줄은 거야. 그러면 11cm가 무려 줄은 거예요. 약을 썼다고요? 수술했다고? 아니, 줄어들었다고. 뭐 때문에? 샴푸의 합성계말성제 독성 때문에. 그래서 혹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궁에. 유방의 혹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저렇게 독성 물질이 안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통증도 없어졌고 해서 이제 그 뒤에 뭐 방송은 더 나오지 않지만 이제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보니까 샴푸에 들어가 있는 합성계말성제가 굉장히 독한 것들을 썼더라. 그게 혈액이나 림프로 들어가서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서 암을 유발한 것 같다. 또는 그 내막증을 유발한 것 같다. 근데 이게 아토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암에도 영향을 주고 그 뒤에 영상은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텐데 그 뒤에 영상은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이런 거에 다 연계가 돼 있다. 왜? 피가 혼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궁이나 유방에 병이 생겼다. 성호르몬의 교란 때문에 그렇다. 그럼 환경호르몬이네. 그럼 환경호르몬이 유입되는 게 뭐야? 세제용품, 화장품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온 샴푸가 생리통의 원인일 수 있고 자궁혹이나 자궁 내막증, 자궁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 120페이지에 나와 있죠? 가급적 천연검혈성제를 사용한 원료로 한 약산성 샴푸인가? 천연 원료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뭐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또 거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샴푸인가? 그리고 향이 너무 자극적인 건가? 오랫동안 가는 거. 인공향이 그렇거든요. 자연향은 그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제수를 얼마나 잘 썼는가. 이건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이 샴푸의 대부분의 원료가 물이거든요. 근데 물에 그냥 일반 물, 정수되지 않은 물 같은 거 쓰면 거기에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역삼투압 증류수 같은 것들을 정제수로 써야 돼요. 근데 원가가 비싸니까 이걸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에 잘 씻겨 내려가야 된다. 거품이 없이. 잔류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두피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샴푸를 쓰시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시중 샴푸 쓰면 합성계말성제 대부분 들어가 있을 텐데 믿고 못 쓰겠다. 그러면 친환경 샴푸를 바꿔 쓰시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메 샴푸 쓰세요. 그러면 안전하니까. 치약도 안전하게 만드는데, 그죠? 건강식품도 신경 써서 만들고, 세제도 신경 써서 만들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샴푸는 오죽 신경 써서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샴푸 잘 쓰시면 되고, 진짜 이 회사가 친환경, 친건강, 친자연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가? 그거를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영상을 짤막한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철학으로 이 제품들을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제나 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정말 좀
자,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52) 년 전 시작되어 우리 곁에서 계속 52년 전 시작되어 우리 곁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아메이의 좋은 생활 이야기. 아메이의 창업자인 두 청년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친환경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지, 아메이의 고집스러운 철학은 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우리 손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자란 식물에서 영양소를 최대한 고스란히 담아내었습니다. 환경, 소비자, 공정무역 여부까지 전 생산 공정에 걸친 아메이의 체크리스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한 후에야 비로소 아메이가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가 만든 최초의 생분해성 세제 에로신은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장을 200만 번 청소할 수 있는 양이 판매되었습니다. 일렬로 세웠을 때 63빌딩 3,450채 높이만큼 판매된 치약 글리스터, 에베레스트를 64번 쌓은 높이만큼 판매된 종합 비타민 무기질 더블엑스. 지금도 변함없이 아메이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메이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여기, 우리의 일상을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아메이는 이를 위해 6가지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사업자와 2만 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0년 뒤 한국인의 생활까지 연구하는 한국기업입니다. 한국인의 건강과 생활에 꼭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가족의 근간인 아이들을 위한 활동도 한국에서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와 끈질긴 신념으로 유기농과 환경을 고집하는 기업. 그 놀라운 정직함이 우리의 좋은 생활 이야기를 만듭니다. 아메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제 말이 안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활용품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제, 모음품, 화장품 이런 거에 합성교말성제를 쓰더라. 왜? 기업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천연교말성제를 써야 옳죠. 이 합성교말성제가 들어가 있는 것은 호르몬 교란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세포의 변형을 유발해서 결국은 암 같은 것들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매일 쓰는 치약에도 들어가 있고, 샴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방용 세제 설거지도 매일 하는데, 삼시세끼 쓰는데, 거기에 다 간접적으로 먹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급적 친환경, 친건강, 친자연 제품으로 쓰십시오. 제가 일부 아메이를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환경, 친건강, 친자연 제품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환경이죠. 120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알고 봤더니 사람을 죽이고 물을 죽이고 가족 건강을 해치고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구나.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네.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친환경, 친건강, 친자연 세제로 바꿔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다. 정말 신경 써서 친환경, 친자연, 친건강 제품으로 바꿔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늦게까지 더운데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자료는 다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애프터 미팅 있으신 분들은 따로 애프터 미팅